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SCC 이번에 그 키스켓 해커톤 코리아 2022년 키스켓 해커톤 코리아에 스튜던트 오거나이저로 참여한 연세대학교 SCC의 QCQI 팀, 퀀텀 컴퓨팅 앤 퀀텀 인포메이션 팀 대표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실습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양자 게이트 같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같은 이제 맨 처음에 배워야 되는 알고리즘부터 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키스킷을 이렇게 쓰시면서 함수를 이제 여러 가지 함수도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 클래스도 사용을 하셔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검색해서 사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이제 어, 이제 SCC 민은기 님의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고 이제 50분 이후에 다시 이제 50분 정도 SCC 이정환 님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전체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각각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 Q&A 시간이 충분히 이제 주어질 예정이고요. 이제 전체 발표가 끝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는 실습 세션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그냥 해커톤이나 그냥 해커톤 행사에 대한 질문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시간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많이 이제 궁금하신 점들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발표자인 은기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양자 게이트와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SCC에서 지금 학생 오르가나이저로 참여 중인 민은기라고 합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이런 식으로 우선 양자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게이트를 활용한 현상 중에서 좀 신기한 현상인 페이지 킥백이라는 현상하고 그 다음으로는 큐비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은 보성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양자 게이트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컴퓨터에서 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비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엔드 게이트, 뭐 오얼 게이트, 낫 게이트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있었는데 기본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 큐비트에도 마찬가지로 게이트를 적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게이트의 종류는 주로 단일 게이트, 그러니까 큐비트 하나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게이트가 있고 다중 큐비트 게이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큐비트에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울리 게이트, 하다마드 게이트, 뭐 ST 게이트 이렇게 소개를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다중 큐비트 게이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게이트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약간의 큐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벡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수직인 축대를 잡아서 이렇게 벡터를 숫자 두 개로 개수만 따와가지고 표현을 했었는데 큐비트 같은 경우는 0, 이것처럼 이제 0과 1이라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한데 사실은 약간의 차이점은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블로우 스피어라는 개념에서 따와가지고 이 큐비트의 벡터를 평면이 아니라 그 블로우 스피어라는 그 구면 반지름 일자리 구면 위에다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어떤 이 숫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2의 i파이라는 페이지 텀도 같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파울리 게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파울리 게이트는 X 게이트, 그리고 Y 게이트, Z 게이트가 있습니다. 우선 X 게이트는 X축을 기준으로 큐비트의 양자 상태를 180도를 회전시키는 것이고
YZ 게이트는 각각 Y축과 Z축을 기준으로 파이만큼 회전시키는 그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X 게이트부터 살펴보면은 X 게이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구면 위에서 가장 위를 가리키는 게 0 상태를 뜻하는 상태인데 이거를 행렬로 표현하면은 0 앞에 개수만 따와가지고 위에다가 1만 적어두고 지금 1 앞에는 개수가 없으니까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 게이트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X축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아래로 쭉 가서 1 상태가 되게 됩니다. 즉 X 게이트는 기존의 컴퓨터에서 하던 낫 게이트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이 양자 게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역과정이 가능하고 또 그 역과정이 원래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여기 블로스피어가 그려져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양자 상태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여기 가장 위쪽에는 요 점이 이 벡터가 0 상태를 가리키고 가장 아래쪽이 1 그리고 X축 이 양의 방향으로 요 원과 만나는 이 지점을 플러스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는 0과 1이 그 절반씩 중첩된 상태이고 페이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는 마이너스 상태라고 해서 절반씩 중첩이 된 거는 똑같은데 이제 다만 상대적인 위상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y축 방향으로는 i 플러스가 있고 반대편으로 i 마이너스가 있는데 i 플러스는 1 앞에 개수가 i가 돼서 그러니까 2의 그 오일러 공식을 활용하면 2의 i 그 파이생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만큼 파이가 맞나? 2의 2분의 파이 90도만큼의 위상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X 게이트를 이 i 플러스 상태에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반대편으로 가면서 i라는 텀이 추가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i 마이너스 상태로 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y 게이트인데 y 게이트는 생긴 것은 이렇게 0 마이너스 i, i 0으로 생겼는데 얘도 사실은 x 게이트처럼 뒤집는 연산을 하는 거는 맞지만 약간 다른 점은 얘는 앞에다가 1 앞에 i라는 개수를 추가적으로 내는데 i가 2분의 i 파이생이니까 이를 따지고 보면은 2분의 파이만큼의 위상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상태에도 이를 적용을 시켜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라는 추가적인 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울리 Z 게이트입니다. 파울리 G 게이트는 이 i 플러스 상태를 i 마이너스 상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상태를 마이너스 상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걸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냐면 i1 1 상태 앞의 개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이만큼 위상을 반대로 되돌리는 그런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다마드 게이트인데 하다마드 게이트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GX 평면상에서 이 평면상에서 G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시키는 게이트가 하다마드 게이트입니다. 하다마드 게이트는 특징이 뭐냐면 0 상태를 만약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 플러스 상태가 되게 되고 이게 오타났네요. 1 상태를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를 시키면은 마이너스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다마드 게이트가 0이랑 1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부터 중첩 상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게 하다마드 게이트입니다. 네, 그 파울리 게이트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S 게이트와 T 게이트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S 게이트는 루트 G 게이트라고도 불리고 이게 왜 이렇게 불리냐면 G 게이트랑 유사하긴 한데 180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90도만큼만 돌아가게 하는 게이트입니다. 행렬로 생긴 거를 표시를 하면은
100i가 돼서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해보면은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1 앞에 개수만 i가 돼서 그 위상만 90도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게이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T게이트인데 T게이트는 이 네제곱근 G 게이트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 이와 유사하게 G축을 기준으로 45도를 돌리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게이트를 통과를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블로어스피어에서 여기를 가리키던 벡터가 살짝 돌아가서 이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ST 게이트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로테이션 게이트라는 건데 여기는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RX, RY, 뭐 RG 세타 게이트라는 의미는 뭐 예를 들어 RX 세타 게이트라는 것은 X축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게이트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각각 RY, RG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단일 게이트 큐비트였고요. 단일 큐비트 게이트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큐비트에도 게이트가 작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기본적인 게이트가 2개짜리에 작용하는 게이트입니다. 큐비트 2개의 게이트가 작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시납 게이트인데 시납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아래쪽에다가 어떤 일을 가할지 말지를 이 위에 있는 큐비트가 결정을 하는 게이트입니다. 위에서 만약에 0 상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서 아무런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쪽에 1 상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난연산을 수행을 해서 얘를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 뒤집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CG 게이트인데요. 그리고 이 앞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왜 이게 C낫이라고 불리게 됐냐면 X 게이트가 낫의 연산을 수행을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X 게이트를 달아놓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그 게이트이기 때문에 C낫 게이트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CG 게이트인데 CG 게이트는 C낫이랑 거의 유사한데 다만 다른 점은 아래쪽에서 난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G 게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0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는 그대로인데 만약에 1이 들어가면은 아래쪽에서 만약에 플러스 상태,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향하던 벡터를 여기가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상태로 뒤집히는, 즉 1일 경우에는 아래 큐비트 위상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게이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수압 게이트인데요. 수압 게이트는 말 그대로 그냥 위와 아래 상태의 그 양자 상태를 서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토플리 게이트인데요. 토플리 게이트는 CCNAT 게이트 혹은 CCX 게이트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얘가 CNAT 게이트의 약간 3개짜리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 2개의 컨트롤 큐비트 입력에서 11이 아닌 다른 신호가 그냥 들어가게 될 경우 이 아래쪽에 그 X 게이트가 작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연산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에 11이 들어가면은 이제 낫 연산을 아래쪽에 수행을 해서 111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게이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페이지 킥백이라는 현상을 소개를 드릴 텐데 혹시 이게 그 페이지 킥백 넘어가기 전에 방금 게이트 설명에서 질문이 있으셨으면은 잠깐 받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사실 앞에 굉장히 게이트 부분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일단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없는 것 같으니 바로 페이지 킥백 설명도 잠깐 들어보시는 일단 걸로. 질문이 지금 올라왔는데, RX에서, 잠시만요. RX에서 세타를 파이로 하면 X랑 동일하게 봐도 되나요? RX가, 네, 여기 있었죠. RX에서 만약에 세타를 파이로 하면은, 그렇겠죠. X랑 같은 게이트겠죠. 근데 약간, 실제로는 약간 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를 넣으면 X 게이트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이트입니다. 어, 네, 일반적으로 RX에서 파일을 넣으면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해도 아직, 네, 네, 게이트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페이지 킥백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킥백이라는 현상은 시납 게이트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밌는 현상인데 이거를 이해를 해둬야지 이제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그 도이치 조사 프로블럼에 관한 내용에서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하여서 여기를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킥백을 설명드리기 전에 시납 게이트의 약간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특징이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 시납 게이트는 예를 들어서 00을 넣었을 때는 그대로 아무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00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10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10을 넣었을 때는 뒤를 1로 바꾸니까 11로 바꾸고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때 뒤에 것만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만 되고 앞에 거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컨트롤 큐빗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1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0을 넣었을 때는 그대로 나와서 0일이 되고 11 넣었을 때는 뒤에 것만 바뀌고 컨트롤 큐비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일이 언제 발생하냐면 이 아래쪽에 연산을 가할 그 큐비트에다가 입력값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양자 상태, 그러니까 여기 x축의 반대편에 있는 이 벡터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약간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컨트롤 큐비트에 0을 넣고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냥 넣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 연산도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큐비트도 그대로고 그 컨트롤 큐비트도 당연히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1을 넣었을 때는 약간 다르게 되는데요. 1 마이너스 상태는 1 양자 상태에다가 텐서곱으로 루트 2분의 0 상태 빼기 1 상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텐서곱을 해보면은 1형 상태, 그러니까 컨트롤 큐빗은 1, 뒤에 큐빗은 0.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측정을 해봤을 때,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는 1, 0이 나오거나 또는 1, 1이 절반씩 확률로 나올 수가 있고 그 위상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납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은 지금 요 앞에 거는 그 컨트롤 큐비트가 1이고 뒤에 거 0이었으니까 당연히 뒤에 걸 뒤집어야겠죠. 10에서 11로 바뀌게 되고 여기 11은 당연히 11에서 뒤에 걸 뒤집으니까 1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부호만 서로 뒤바뀌고 순서랑 부호만 뒤바뀐 상태이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를 전체를 앞으로 빼내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처음에 이 상태랑 그대로 똑같은데 마이너스라는 위상만 추가적으로 나온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다가 플러스를 넣고 아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은 플러스 상태는 루트 2분의 0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상태는 루트 2분의 0 빼기 1이니까 이거 두 가지를 선서곱을 해보게 되면은 00끼리 곱한 게 여기 나오고 01끼리 한 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10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11 한 게 맨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신앗을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 개가 서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이 계산 결과를 그러니까 큐비트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상태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 계산을 수행을 해보면은 00끼리 한 거 양수로 나오고 11끼리 한 거 양수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상태가 일치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그 C납 게이트에 만약에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체의 페이지만 뒤집히는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를 두고 페이지가 킥백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뒷페이지 킥백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남기셔도 좋고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 페이지 킥백에서 네. 타겟 큐빗에 마이너스를 넣잖아요. 네네. 타겟 큐빗에 마이너스를 넣을 때만 페이지 킥백 현상이 일어나나요? 제가 그 다른 경우는 사실 공부를 안 해봤는데 일단 제가 읽었던 큐비트 텍스트북에서는 마이너스를 예시로 들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보성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른 상태를 넣었을 때도 페이지가 킥백이 되는 현상. 일반적으로 페이지 킥백에서 말하는 거는 이 낫게이트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 특히 이제 마이너스 상태가 이제 낫게이트의 아이겐 스테이트라는 점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킥백이라고 하는 용어로 말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상태일 때에 한정해서 일단 말을 하고요. 어, 어떤 상태가 지금 사실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만, 시나 게이트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컨트롤드 어떤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의 아이겐 스테이트에도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용하면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시나 게이트에서 일어나는 페이지 킥백은 이제 시나 게이트, 낫 게이트의 아이겐 스테이트 중 하나인 마이너스 상태에만 이제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페이지 킥백의 가장 큰 의의는 마이너스에 있는 어떤 페이지를 컨트롤로 옮긴다는 게 가장 큰 의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혹시 더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으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우선 도이치 조사 프로블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불렌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함수냐면 이 n개의 비트를 입력받아서 그 산출을 0 또는 1로 하는 함수를 두고 불함수 또는 뭐 불렌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n개의 비트가 각각 0 또는 1이라는 의미이고 근데 단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 불함수는 밸런스드거나 혹은 콘스턴트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비트가 3개짜리를 가정을 해보면은 000부터 111까지 총 8가지 2의 3승의 가지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함수에다가 이 8가지 신호를 다 대입해 봤을 때 이 왼쪽의 예시처럼 절반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온다면 이를 두고 밸런스드 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오른쪽처럼 어떤 신호를 넣어봐도 다 0이거나 어떤 신호를 넣어봐도 다 1일 경우에는 콘스턴트 펑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로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이를 그냥 십진법으로 환산을 해서 F2 또는 뭐 이거 오타인데 F6과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도이치 조사 프로블럼이라는 건 뭐냐면 미지의 불함수에 대해서 이게 밸런스드인지 혹은 콘스탄트인지 어떻게 확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가 3개짜리인 그 불렌 함수에 대해서 이를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신호를 하나씩 다 넣어보겠죠. 0부터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뭐 0을 10 넣어보고 그러니까 2를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운이 좋다면은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만약에 1 넣었을 때 바로 네 다른 신호 1 넣었을 때 1이 나오면은 두 번의 테스트만으로 이 fx가 밸런스드라는 거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0을 넣었더니 0 나오고 1 넣어도 그대로 0 나오고 2 넣어도 0 나오고 3 넣어도 0 나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지? 이렇게 봤더니 4를 넣었더니 그제서야 1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어차피 절반은 0이거나 절반은 1이거나 아니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5, 6, 7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제 드디어 밸런스라는 걸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운이 나쁘다면은 절반에서 한 번을 더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게 불함수가 컨스탄트인지 아니면 밸런스인지를 확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컨스탄트였다면은 무조건 절반 더하기 한 번을 다 해봐야 됩니다. 이게 비트가 3개짜리면은 8번 시도를 하면은 돼서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게 만약에 비트가 막 예를 들어서 10개만 돼도 1024번이니까 512번을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미지의 불리한 함수 f가 밸런스드인지 컨스탄트인지를 확실히 판별을 하려면 디지털 방식으로는 절반에서 한 번을 더 해야지 확실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큐비트를 사용하면은 이 미지의 불리한 함수가 밸런스드인지 컨스탄트인지를 한 번에 구분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생긴 회로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게 입력값인데요. 이게 어떤 걸 입력한 거냐면 요거의 의미는 지금 이게 사실은 줄이 n개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다 지금 0인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맨 아래는 1로 입력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네모팀 부분의 상태를 살펴보면은 브라켓으로 표현하면은 n개의 비트가 다 0이고 맨 아래는 1이다 이런 식으로 텐서곱으로 표시를 하고요. 행렬 표현으로 쓸 때는 이 n개의 비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들을 다 베이시스로 삼아가지고 2의 n개의 베이시스 차원인 2의 n승 차원인 행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이 의미한 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서 여기만 1을 써주고 나머지는 0으로 비워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을 수행하냐면 모든 이 n 플러스 1개의 큐비트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앞에 하다마드 게이트에서 소개를 드렸듯이 하다마드 게이트는 그 큐비트 상에서 그 G는 X라는 축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시키는 거였는데 0 상태가 하다마드를 통과하면 플러스 상태가 되고 1이 하다마드를 통과하면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연산을 수행을 해봤을 때 0 상태 n개가 그대로 플러스 상태 n개가 되고 1은 그대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까 첫 번째에서 했던 것처럼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내려면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플러스 상태는 루트 2분의 0 더하기 1 상태인데 이는 행렬로 표현하면은 루트 2분의 1에 1, 그러니까 베이시스마다 개수가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을 앞으로 빼내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의미는 요거를 n번 텐서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n승돼서 미리 앞으로 빼두고 11이라는 이 행렬만 텐서곱을 n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텐서곱을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이 행렬을 앞에 행렬에 그대로 집어넣는 식으로 연산을 하는 텐서곱은 이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11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각각 의미하는 게 어떤 개수냐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오름차순으로 00부터 11까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모든 신호들을 다 베이시스로 삼아서 개수만 뽑아서 표현을 행렬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차피 다 n개 2를 n번 곱하니까 베이시스는 2의 n승일 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1이니까 1 상태만 다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브라켓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0000부터 111까지 만들 수 있는 모든 신호가 각각 균일하게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이 위에 있는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십진법으로 환산을 해서 적기도 하고, 또 이것마저 귀찮으면은 이런 식으로 0부터 2의 n 빼기 1승까지 모든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UF라는 이 게이트를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불렌 펑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UF라는 게이트가 어떤 게이트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예시에서 이런 밸런스드 펑션을 예시로 들었었는데, UF라는 거는 조건부 낫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C낫 게이트처럼 위에 뭐 1이 들어가면은 아래를 뒤집는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달려있는 게이트인데, 이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그 F 불렌 펑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F7이 1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11이라는,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111은 대진법으로 7이니까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맨 아래에 낫을 수행해라, 이런 의미이고, 만약에 F5는 지금 0이니까 얘를 만약에 입력값으로 주게 되면은 얘는 아무런 연산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함수가 바로 UF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아까 페이지 킥백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아래쪽에 그 조정을 하고자 하는 큐비트에다가 마이너스 상태를 넣게 되면은 전체에서 페이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아래는 그대로 냅두고. 근데 지금 여기 이 상태를 보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아래쪽은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여기랑 그 페이지 킥백에서 말하는 현상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잠시만요. 약간 멈췄는데 컴퓨터가. 됐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플러스 n개랑 마이너스 n개 상태를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UF라는 게이트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아래쪽에 우리가 제어를 하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상태니까 여기서 조건부 낫을 걸더라도 얘한테 직접 변화가 가지 않고 오히려 앞에 쪽으로 그 난연산이 아니라 그 페이지가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UF 게이트를 여기다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만약에 fx가 밸런스드인 경우에는 이 페이지가 절반만, 그러니까 절반의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뒤집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 3개짜리를 비트 3개짜리를 가지고 해보면은 2랑 4랑 6이랑 7만 1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맨 위에서부터 00, 01, 10이었으니까 여기가 2겠죠. 그 다음에 4는 여기 있고 6, 7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애들에만 페이지가 튕겨져 나가서 개수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fx가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전부 다 아무 연산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전부 다 뒤집는 연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는 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고, 전부 다 뒤집을 때는 맨 앞에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상태 자체는 동일하지만 페이지만 약간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다마드를 다시 적용을 시키는데요. 여기까지 하기 전에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맨 앞에서는 큐비트 n개가 다 0이었죠. 여기에서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은 맨 위 베이시스만 딱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앞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신호, 그러니까 모든 비트가 0000인 것부터 모든 비트가 1111인 거 전부 다
다 중첩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걸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 2의 n개 베이시스 개수가 전부 다 1이다. 그러니까 앞에 이걸 빼두고 전부 다 1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불렌 펑션이 밸런스드였다. 그러니까 절반만 1을 내놓는 함수였다라고 하면은 이것처럼 절반만 페이지가 마이너스로 뒤집힌 채로 나오게 됩니다. 중첩 상태들 중에서. 그 다음에 콘스턴트였다면은 이게 상태는 그대로지만 앞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를 그 브라켓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이너스만 그 fx에 따라서 붙을지 안 붙을지가 결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시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요. 우선 콘스턴트였던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그대로 유지가 됐었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그러면 하다마드를 다시 한번 통과시키면은 이미 통과했던 거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나오겠죠. 물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하지만 여기 절반만 뒤집힌 여기 상태에서는 사실 이거는 계산을 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다마드 n개짜리 게이트가 사실은 그 가로가 2의 n줄이고 세로가 2의 n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할 거냐면요. 이런 원리를 이용할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어떤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는 두 개 벡터를 동일하게 회전을 시켜도 이 수직인 상태가 유지가 되죠. 이 원리를 이용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상태가 지금 서로 수직인 상태입니다.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은 fx가 밸런스된 경우랑 콘스탄트인 경우를 서로 내적을 해보면 여기다가 어드 조인트를 취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차피 실수니까 트랜스포즈만 해주면 되니까 옆으로 눕힌 다음에 서로 두 벡터를 곱해보면은 플러스 1개수가 마이너스 1개수랑 동일하게 되니까 이 둘의 내적 값은 서로 0이 되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상태가 서로 올소고나란 상태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상태 확실한 거는 지금 여기 상태가 서로 수직하다.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하다마드를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다면은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여기서 수직이었으면 이 두 상태도 서로 수직인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게 같은 유니터리 변환을 친하면 얼소고널리티는 유지가 되겠고 또 유니터리 변환은 회전 변환에 대응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유처럼 올소고널리티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거의 수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조건은 이 매니 행렬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매니짜리 숫자만 0이면은 내적값이 0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요거는 큐비트 n개가 다 0인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1000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뭐 이런 상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는 0이고 뭐 나머지 중에서 1이 있는 거.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렌 펑션이 만약에 콘스턴트였다면 하다마드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UF와 하다마드를 둘 다 통과하고 나면은 모든 큐비트가 0인 상태가 되지만 그러니까 처음 상태 그대로 돌아오지만 만약에 fx가 밸런스였다 그러면은 0 상태가 아닌 큐비트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측을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fx가 밸런스면은 0 상태가 아닌 큐비트가 반드시 한 개 이상 관측이 되게 되고 fx가 콘스턴트면은 n개의 모든 큐비트가 0인 상태로 관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fx가 밸런스인지 혹은 콘스턴트인지 단 한 번의 연산만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으로 이를 두고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실습을 할 건데 그 전에 혹시 이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나요? 네, 좋은 발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거 하긴 했는데, 살짝 초과하긴 했는데,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약간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느라 늦어지기도 하긴 했는데, 뭐, 뒤에 발표가 그렇게 오래 걸릴 예정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리고 실습 중에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질문 계속 이제 해주시면서 그 실습 파일 미리 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여기 이제 압축 파일로 하나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똑같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실습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도이치조사 알고리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사실 그 처음에 배우면은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많이 생략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과연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선 다했으니 좋게 봐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아무리 이제 간단한 거라도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질문 네, 없으시면은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제 다음부터는 보성님께서 이어서 실습 세션을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나눠드렸던 파일 이제 RG 파일을 압축 파일을 다들 받으셨으면 이제 그 압축 파일 안에 이제 이렇게 주피터 파일과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은 이제 안에서 그 노트북 파일에서 사용할 이미지 그냥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를 받으셔도 괜찮고 그냥 주피터 파일만 열어보셔도 괜찮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파일을 이제 그 어떻게 여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IBM 퀀텀 컴퓨팅.ibm.com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주피터 노트 이제 키스켓을 직접 로컬 컴퓨터에 설치하셔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 로컬 컴퓨터에서 하는 쪽은 이제 이제 전에 뭔가 파이썬을 써보셨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저희는 이제 IBM 퀀텀 컴퓨팅 대시 퀀텀 다시 대시 컴퓨팅.ibm.com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안내드렸던 대로 IBM 퀀텀에 다들 가입을 하고 오셨으면 이제 가입을 하고 오시도록 안내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가입하는 게 그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빠르게 가입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방금 이 페이지에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 첫 번째 페이지가 잘 열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 페이지에서 방금 저희가 나눠드린 노트북 파일은 IBM 퀀텀 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여기 런치 랩 버튼을 누르시면은 IBM
IBM 퀀텀 쪽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커널이 이제 열려가지고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노트북 파일, 그 파이썬 코딩한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될 거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키스킷이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버전을 맞춘다거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짜잘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기 IBM 퀀텀랩에서 실행하는 거는 거의 저는 이제 한 번도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 적을 본 적 없다? 이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최고의 장점이고, 어, 네,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께 여기 아이뱅 퀀텀랩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일단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은 키스켓을 이제 로컬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법도 이제 천천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나눠드렸던 파일을 이제 다들 받으셨으면, 제가 압축을 안 풀어놨나요? 네, 여기서 파일을 다들 받으셨으면 이제 압축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있구나. 네, 압축을 풀어주시고 여기서 그 전체를 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일을 이제 열어주시고, 안 되나? 네, 여기서 이제 파이썬 파일, 여기서 ipynb 파일만 이렇게 업로드를 일단 해주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왼쪽에 지금 제가 사용했던 파일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서 좀 보기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방금 올린 파일이 키스킷 2022 핸즈온 세션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이렇게 열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파일을 열게 되시면은 저희 이제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파일은 저희가 키스키 텍스트북에서 일부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음을 이제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마 이제 키스키 텍스트북에서도 방금 저희가 이제 올려드린 파일에 이제 원본 파일이 이렇게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당 파일도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은 다음에 이제 오늘 끝나고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파일을 여셨으면은 이제 콘텐츠들을 살펴보시면 앞에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 인트로덕션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은기가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내용들은 제가 이제 스킵을 해가지고 줄여놓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공부해볼 부분인 이제 키스킨 임플리멘테이션 부분만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 부분까지가 이제 방금 은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키스킨 임플리멘테이션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노트북에서 사용할 파일들을 이렇게 임포트를 합니다. 넘파이 그리고 키스킷에서 몇 가지 함수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저희가 사용할 인풋이 몇 개 비트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인풋 비트를 3개로 n이 이제 3개다라고 하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것은 혹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Shift 엔터나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은 각 이제 코드 라인들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으시고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하시면서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제 퀀텀 랩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fx, 이걸 이제 오라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라클을 컨스탄트로 할지 밸런스드로 할지, 그리고 이제 컨스탄트 오라클과 밸런스드 오라클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기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컨스탄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풋이 어떻게 되든지 아웃풋에 아무 짓도 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웃풋에 not 게이트를 가해주는 것으로 이 컨스탄트 오라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umpy에서 랜덤 인트 함수를 불러와서 이제 만약에 랜덤 인트 함수에
0이 나오면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1이 나오면은 이 컨스탄트 오라클에 X 게이트를 가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컨스탄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퀀텀 서킷을 하나 만들고요. 이 퀀텀 서킷의 큐비트가 저희가 방금 설정한 인풋 n개에 저희가 페이즈 킥백을 이용할 아웃풋 1개, 이렇게 총 n 플러스 1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퀀텀 서킷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을 numpy 랜덤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가져오게 되고, 그 아웃풋의 결과에 따라서 컨스탄트 오라클을 설정하게 됩니다. 한번 예시로 몇 번 실행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그 numpy 랜덤에서 나오는 숫자가 이렇게 1이 나와가지고 x 게이트가 설정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0이 나오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컨스탄트 오라클이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스탄트 오라클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컨스탄트 오라클에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밸런스드 오라클입니다. 밸런스드 오라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풋에 대해서 인풋에 따라 이제 아웃풋에 낫 게이트를 가해주는 거라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냥 CNOT 게이트만 몇 번 사용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밸런스드 오라클을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 오라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은 저희가 이제 CNOT 게이트를 2개 사용하는 것으로 밸런스드 오라클을 이제 설정하게 해뒀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나오나요? 네. 네, 그 CNOT 게이트에서 이렇게 명령 0부터 112까지 총 8가지 인풋 중에서 앞에 이제 그 앞에 큐빗, 이제 맨 아래 큐빗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 이제 이 맨 아래 큐빗이 1이면은 그러면은 여기다 낫 게이트를 가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총 4개의 인풋에 대해서 이게 1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보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큐빗, 즉 이제 맨 첫 번째 큐빗을 보고 여기서 1이면은 낫 게이트를 가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총 4개 중에서 두 개는 이제 그 여기 1이 나오는 결과 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2개가 이제 더 늘어나는 뭐 그런 결과로 이제 돼서, 한번 이제 궁금하시면 직접 어떤 인풋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밸런스드 오라클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이제 이 오라클은 이제 밸런스드 함수인 fx를 뜻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밸런스드 오라클로 아까 컨스탄트 오라클을 설정한 것과 똑같이 퀀텀 서킷 함수로 이제 서킷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앞에 이렇게 선을 이제 만들어 주는 함수가 이제 베리어라고 하는 함수여서, 이제 베리어를 한번 해서 그냥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베리어를 추가해 준 다음에 CNOT 게이트 2개, 그리고 다시 베리어를 닫아주고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방금 저희가 만든 오라클 2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을 실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제 실제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도이치 조사 서킷에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대로 큐비트 n 플러스 1개, 즉 이제 인풋 n개에다가 아웃풋 또는 이제 페이지 킥백을 만들 큐빗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n 플러스 1개의 인풋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받게 될 클래시컬 큐빗 3개를 추가로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 하다마드 게이트를 첫 번째로 전부 가해주는 거겠죠. 이 하다마드 게이트를 인풋 3개에다가 가해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원래 나와야 되는 여기가 마이너스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인풋은 기본적으로 전부 제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제로였던 것을 X 게이트를 통해서 1로 바꿔주고, 그 다음 하다마드 게이트를 거쳐서 마이너스로 이제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서 함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인풋 n개에 대해서 인풋 n개의 함수에 인풋 n개의 모두 하다마드 게이트를 이렇게 가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의 큐빗 Q3에 대해서
X 게이트를 가하고 그다음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는 함수를 넣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풋 상태를 이렇게 준비를 해뒀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오라클을 뒤에다가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인풋 상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유니터리 F, UF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어놨던 밸런스드 오라클 함수를 이제 예시로 지금 저희가 만든 서킷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컴포즈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저희가 만든 퀀텀 서킷이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 있는데요. 이 컴포즈 함수에 그 저희가 넣고 싶은 밸런스드 오라클을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 DJ 서킷에 반영되도록 인플레이스를 true로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DJ 서킷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스는 tru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지만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DJ 서킷에다가 도이치 조사 서킷에다가 이제 밸런스드 오라클을 추가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시 도이치 조사 서킷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인풋에다가 다시 다 가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큐빗을 직접 측정해 주는 일입니다. 저희가 방금 한 일이 여기 윗부분까지 이제 처리를 하였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시 인풋에다가 모두 가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풋에 있는 세 가지 큐빗을 실제로 이제 매저를 해주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이치 조사 서킷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도이치 조사 서킷이 완성된 것을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돌려보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일단 그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클래시컬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컬 시뮬레이터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방금 저희가 만든 서킷을 그 시뮬레이터에서 돌릴 수 있도록 트랜스파일을 해준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100% 확률로 10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000이라고 하는 결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000 말고 다른 결과가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밸런스드 함수의 그 신호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방금 이렇게 설정한 이 밸런스드 오라클 내에서 000이라고 하는 결과가 0%, 즉 밸런스드 함수다라고 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이제 키스킷에서는 이렇게 도이치 조사 프로블럼에 해당하는 게이트를 이렇게 그 DJ 프로블럼 게이트라고 하는 DJ 프로블럼 오라클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가져올 수 있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로 이제 서킷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놔서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하실 때 이렇게 오라클이 총 1, 2, 3, 4, 5 5가지인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인풋으로 설정되는 함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인덱스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도이치 조사 그 프로블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라클을 이제 가려진 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가르쳐 드렸던 여기 함수들을 사용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얘가 컨스탄트인지 아니면은 밸런스드 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시로 어떤 식으로 얘가 세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도록 코드 부분을 비워뒀습니다. 한번 이제 위에서 저희가 가르쳐 드렸던 애들을 여기다가 직접 한번 넣어 보시면서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코딩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얘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전에 이제 실행했던 방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이제 1111, 즉 이제 0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이건 밸런스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DJ 서킷이라고 하는 함수에 여기 이제 DJ 서킷이라고 하는 서킷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을 해보고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질문 받으면서 위에서 몇 가지 이제 함수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잠깐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네, 지금 실행 다들 잘 되고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제 실행에서 문제가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실행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코드는 사실 이제 위에서 복사해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이제 실제로 만드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이제 DJ 서킷에 하다바드 게이트를 총 레인지 n개, 인풋 n개에 대해서 이제 넣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맨 다섯 번째 큐빗이지만 이제 숫자는 0, 1, 2, 3, 4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X 게이트를 가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밑에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밑에 정답을 참고해가지고 코딩을 한번 해보셔도 코딩이 익숙해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컴포즈를 하는 부분이니 잠깐 비워두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마드를 가하고 그다음에 역시 똑같이 가기 전에 그냥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베리어를 채워주고 예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즈를 하는 부분은 컴포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인플레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컴포즈를 한 거를 다시 DJ 서킷으로 받는 방법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만들었던 DJ 서킷에 이제 DJ 오라클을 방금 위에서 받은 DJ 오라클이라고 하는 걸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겠죠. 혹시 방금 소리 내신 건 질문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들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들 뭔가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없으니까 살짝 답답하긴 하네요. 혹시 뭔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1111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한 번씩 이제 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0000이 전부 나왔으니까 이렇게 550번에 해당하는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0000이 나왔으니까 이건 컨스탄트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0분 이제 9시 10분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초과했으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이제 실습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다음 준비한 지금 정한이 들어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SCC 전체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한이가 네, 저희 키스킷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럼 모르는 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키스킷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다음 이제 정한이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